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프리캘큘러스의 파트 2, 트리그노메트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트리그노메트리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몇 쪽부터 펼치시면 되냐면 108쪽부터 펼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을 써놨어요. 108쪽에 특히 제일 위에다가 사인과 코사인의 성질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놨습니다. 역사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의 기원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다른데, 아시다시피 medieval times에는 삼각함수의 응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유럽 쪽에서 크게 발전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느 쪽에서 발전이 많이 됐냐면 인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었습니다. 인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인도에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인도의 당대에 있던 수학자들이 원에 나와 있는 코드 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풀이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과 과정의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경시 수학에서의 문제풀이를 볼 때 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코드를 수직 2등분 해야 되는 성질들을 쓰게 되거든요. 왜냐면 삼각형은 무조건 외접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외접원의 중심을 뚫고 가는 그 코드를 반으로 자르는 perpendicular bisector.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자르는 행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2등분으로 잘라버리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무엇이 있다? 여기에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당대에 이제 사람들이 인도 쪽에서 요런 성질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love sign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행동이긴 하지만 이 코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half chord라고 해서 Gva라고 부릅니다. Gva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half chord라고 부른 거야. half chord. 정말 말 그대로 사인 값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인 값이긴 하지만 요 각도에 해당돼요. 요 친구를 부르기를, 요 각도에 대해서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각도에 대해서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저거 자체를 G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유럽사를 조금 공부를 해보거나, 선생님도 뭐 유럽사를 그렇게 공부한 건 아닌데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월드 히스토리랑 US 히스토리 요 SAT 서브젝트로 그걸 선택을 했었거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 공부할 때도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 완전 medieval time은 유럽 쪽에서 academically 잠자는 시기라고 불렀죠. 왜 잠자는 시기라고 불렸냐면 그만큼 신학 쪽에는 매우 치중을 했었으나 이제 이 과학 쪽 혹은 수학 쪽의 발달이 조금 더뎠던 것도 사실이에요. 더뎠던 것도 사실인데, 인도 쪽에서 그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는 데가 어디죠? 바로 아랍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아랍스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인도 아저씨들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 Arabian mathematician,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런 데들이죠. 뭐 시리아 막 이런 데들, 뭐 이라크.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선생님 뭐 거긴 별로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핵과학자들 출신이 어디예요? 이란. 이런 사람들 엄청 똑똑하단 말이야. 뉴클리어 사이언티스트들 엄청 많아요, 거기에.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이 아랍어에는 V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얘를 가지고 갈 때 G바라고 드리고 가자. 이렇게 G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했다가 I랑 A가 없으니까 그러면 JB라고 부르자. 라고 이렇게 JB라고 부르기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뭐 100년씩 걸려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100년씩 걸리는데 JB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러다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러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럽 쪽으로 넘어갔을 때 유럽에 있던 이 아저씨들, 특히 수학자들 중에 그 당대에 유명했던 아저씨는 바로 이름하여 피보나치. 그 아저씨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읽기를 JB라고 읽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JB라고 읽잖아.
그럼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지라고 하다가 라틴어로 인렛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JB라는 단어는 인렛이라는 단어랑 비슷하대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라는 거랑 비슷해서 사이누스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사이누스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그 사이누스가 바로 줄여져서 사인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된답니다. 요게 바로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요 친구는 그럼 뭐예요? 요 친구는 뭐예요? 요 친구는 사인 옆에 있는 거니까 코사이누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피보나치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아저씨는 유명한 아저씨잖아. 그럼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역된 거죠, 나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perpendicular line. 수직선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법선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법선. 이렇게 법선이 된 거야. 진짜로 perpendicular line이랑 법선, 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 법, 아주 이렇게 아주 정규 무슨 뭔가를 이렇게 막 잘 따르는 법을 잘 따르는 법선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법선이라고 불렀냐? 번역이 잘못돼서 들어왔던 거지, 그지? 그런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1910년대. 1920년대 요 라인업에 일본에서 있었던 수학 교과서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다가 법선이 된 거예요. 심지어 rational number도 그렇잖아요. 유리수, 이성이 있는 숫자가 아니고 a number that can be written in ratio라고 적혀야 되는데 rational number를, 그러니까 분수로 적힐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번역을 잘못해서 이거는 rational number니까 이성이 있는 숫자인가 보다 라고 해서 유리수라고 한 거예요. 이성이 있는 숫자, 그 번역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서 그냥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바로 사인과 코사인의 성질을 번역을 해서 들어갈 때 피보나치라는 아저씨가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부르기로 작정을 한 것이고, 심지어 이 각도 또한 우리는 세타라고 부르잖아요. 세타. 왜 세타라고 부르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이 왜 세타라고 불렀을까? 세타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X라고 안 하고, 왜 알파라고 안 하고, 베이타라고 하는 거 왜 세타일까? 우리는 각도를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를 보기 시작했고, 그리스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굳이 이걸 앵글과 완전 다른 T라는 단어를 썼던 데는 세타라고 생겨먹은 꼬라지가 눈동자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라는 단어에서 세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요렇게 역사적으로 뭔가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트리그노메트리,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이 트리그노메트리는 상당히 재밌고 신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경시대회에서 응용되는 범주까지 들어갈 것이며, 이 소위 천년대, 이거 year 1000이거든요. 1000년 전에 인도 아저씨들이 야 이거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불렸던 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가, 경시대회에서 뿐만 아니라 1000년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겁나 중요한 요 시점, 요 내용들을 계속 언급해드리면서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의 타이드를 딱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우리가 너무 신나게 공부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나름 역사적으로 원에 대한 공부와 삼각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레이쇼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토픽 4에서는 그런 거 없어. 토픽 4에서는 그냥 이 던져주는 거 공부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토픽 5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토픽 5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왜 삼각함수라는 걸 그러니까 trigonometric function을 왜 사람들이 굳이 공부를 했을까? 이 모든 중심에는 바로 이름하여 프랑크와 비에트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프랑크와 비에트라고 하는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비에타라고 불리기도 하고 비에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이 아저씨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Father of Modern Algebra, Father of Modern Trigonometry, 삼각함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뭘 했냐? 3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행동을 했고, 이제 3차 르네상스 시절 바로 직후부터 활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과학의 발전, 즉 산업혁명 쪽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싶었겠냐. 근데 그 아저씨가 사실 영향을 주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이 아저씨는 삼각함수를 가지고 real number를 표현하려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real number line,
공부를 할 때 알gebra 2에서 선생님하고 공부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real number line은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이 있는 친구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real number가 너무 길어. 야, 생각을 해봐. 내가 1million이랑 1million and 10,000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다의 성질까지만 비교를 하지 너무 큰 숫자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 다른 마인드로 뭘 연습을 했냐면 큰 숫자를 줄이는데 어떤 일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휴머니티의 큰 숫자, 아주 큰 숫자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 내로 이렇게 뭔가 줄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로 유닛 서클이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trigonometric function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선생님 볼 때는 수능 강사 선생님들도 여기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왜 굳이 유닛 서클 위에다가 돌리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real number line을 원 위에다가 돌리면, 그러니까 real number line이 직선이잖아. 원 위에다가 돌리기 시작하면 패턴이 뜨고 사이클이 뜨고 주기가 뜨고 주기성이라는 게 뜨죠. 그리고 그 원만 바라보면 내 눈 시야에 들어오는 애잖아. 그럼 나는 모든 real number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시점이 바로 1600, 1700년대예요. 그때 그렇게 프랑크와 비에트 형님의 그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 여러분들 108쪽부터 쭉 가서 토픽 8, 토픽 9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갈 때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삼각함수라는 것은 사실 너무 크디 큰 리얼 넘버들의 성질들을 어느 원 하나에다가 딱 두들겨 때려놓고 거기에서 원만 그려서 모든 리얼 넘버의 성질들을 살펴볼 수 있고 주기성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패턴의 동물이잖아요. 패턴하면 미치잖아. 야, 무슨 패턴이 보여. 그럼 막 미친단 말이야. 야, 저기 패턴이 보인다. 무슨 뭐, 야, 아름답네. 패턴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우리는 패턴이 뜨니까 여기에서 차관이 돼서 이제부터 모든 것들이 발전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다가 벡터도 뜨고, 그러다가 이제 뭐도 떠요. 이제 이 삼각함수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칼큘러스까지,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까지. 그래서 프리칼큘러스는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삼각함수 건너뛰잖아. 야, 큰일 난다잉.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인트로덕션은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 인트로덕션까지는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기본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각도를 레이시오로 바꾸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각도를 눈으로 본 놈을 숫자로 바꾸고 싶어. 야, 이게 핵심이야. 각도를 숫자로 바꾸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던 느낌들과, 아니 인간적인 보편적인 인류가 알고 있던 짓은 바로 직각 삼각형 하면 미쳤거든요. 사람들이 피타고라스 때부터 미쳤잖아. 피타고라스 때부터 직각 삼각형, 오, right triangle 그러면서 무조건 right triangle 이랬단 말이지. 그 느낌에 반하여 1대1 대응의 느낌을 찾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 직각 삼각형에다 그려놓고, 사실은 이 직각 삼각형도 아까 얘기했던 G바라고 불리는 원 위에 있었던 놈이지만 그거는 인도 형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 거고, 우리 지금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로서는 얘를 세타라고 보면, 이걸 각도를 눈으로 봤더니 세타라고 적히고,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를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자? opposite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붙어있는 친구를 adjacent라고 부르고, 여기에 닿아 있는 친구를 hypotenuse라고 부르자. 이렇게 부른 거야. 그리고 나서 저것들은 내가 길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연습할까, 약속할까라고 했는데 사실 약속이 아니고 인도 때부터 아랍 시절을 거쳐서, 아랍인들을 거쳐서 어디까지? 이탈리아까지. 그 문명의 중심, 르네상스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중심, 로마 중심까지 딱 갔던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친구였다. 사인이라는 친구를 계산을 해보자. 사인이라는 친구는 각도를 숫자로 바꿔주려고, 흔히 여러분들은 소카토아라고 불렸던 친구들을 하겠죠. 소카토아, 그치?
여러분들 소카토하고 공부하면서 이거 왜 공부하는 거야? 막 이랬잖아. 아,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니까. 이때 그 야, 요거는 언제적 얘기인 줄 알아? 아테네 시절, 그리스 시절 때 얘기야. 이집트 시절, 이집트 문명 때 얘기야. 아니, 우리는 나름 그래도 인류가 좀 문명이 발달했으면 그 2000년 전에 했던 공부보단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아지려고 한 게 비록 1000년 전에 시작됐던 그 흐름에서 불과 400년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400년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 행동이 400년이 됐다고요. 각도를 숫자로 바꾸자. 왜? 숫자는 내가 숫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잖아. 비교를 마음껏 할 수 있잖아. 비교뿐만 아니라 리얼 넘버로만 바꾸면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거든. 근데 각도는 각도기가 필요해. 각도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데 각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절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이집트 아저씨들이 뭘 공부했어요? 이집트 아저씨, 야, 그럼 1 degree를 1 minut으로 바꾸고, 1 minut을 60 seconds로 바꾸고, seconds로 바꾸고, microseconds, milliseconds, 그러니까 microseconds, milliseconds까지 바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들로 쭉쭉쭉 내려가 보자라고 했다가 이제 또 시계 쪽으로 넘어가고, 시계 바늘이 이렇게 뚝뚝뚝뚝 흘러가는 그 아날로그 시계들 있잖아. 그 아날로그 시계들 쪽에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아저씨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데 그 아저씨들이 공부했던 거는 이렇게 스태틱하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discrete에서 continuous로 움직이고 싶었던 그 방향이라 이거지. 자, 쓸데없는 얘기 해봤고 재밌죠? 재밌죠? 코사인 세타는 adjacent over hypotenuse라고 해서 소카토아라고 불리고 탄젠트 세타는 요 놈들을 opposite over adjacent라고 하여서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냐면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primary trigs라고 부릅시다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했대. 내가 약속한 거 아니란다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primary trigs다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뒤집어서 사인을 뒤집으면 우리 코시컨트라고 부를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지. 1 over 사인이라고 부르시고 코사인을 뒤집어서 시컨트라고 부를까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1 over 코사인까지 적어주시면서 탄젠트마저도 코탄젠트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1 over 탄젠트까지 적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reciprocal trigs까지 아주 예쁘게 상식적으로 너무 예쁘게 요 reciprocal trigs까지 예쁘게 떴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reciprocal trigs까지 뜬 거야.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냥 직각삼각형만 따져요? 직각삼각형 말고 딴 것도 따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니. 사인이라는 건 어디서 떴다고요? 콜드를 수직 2등분 한 데서 떴다고. 너네 콜드를 수직 2등분 했을 때 무슨 성질이 뜨냐? 콜드를 수직 2등분 했을 때 센터에서부터 무슨 삼각형이 떠요? 직각삼각형 뜨잖냐? 직각삼각형이 뜨니까 그 직각삼각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얘가 연장이 돼서 더 확실하게 커지는 방법들이 있지요. 그거 당연히 설명할 거예요. 당연히 설명할 건데 우선 얘네들은 우리 지오메트리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은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았었잖아. 역사적인 거를 보니까 직각에서 시작하는 게 맞았어. 삼각형 중에 제일 중요한 놈 누구? 사실 아이서슬리스인데, 그치? 아이서슬리스인데 그 아이서슬리스도 직각 삼각형을 데리고 있으니까 야, 너네 생각해봐. 삼각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했는데 아이서슬리스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울겠냐? 피타고라스 형님이 울어요. 피타고라스 형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 직각삼각형을 제일 사랑했으니까 피타고라스 형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야 직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성질을 이제 기본적인 그 욕구라고 할까? 요 욕구? 이 세타, 각도라는 놈을 숫자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 이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의 의지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 인류의 의지로서 우리가 요것들을 한번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고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그냥 가벼운 연습입니다. 가벼운 연습인데 그 1번 문제 못 푼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지. 아니 재밌잖아. 지금 내용까지는 재밌잖아. 여러분도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랐을걸?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 특수각들이 있어요. 세타 눈동자를 생각하시고 30도, 45도, 60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은 아주 특별한 놈들입니다. 얘 특별한 놈들인데 직각삼각형을 살펴보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빠밤빰빰빰 하고 뜨더라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딱 뜨는데
우선 요렇게 우선 저 짧은 길이를 공통적인 놈으로 잡아주시고 얘를 1이라고 불러봅시다. 얘를 1이라고 불러봅시다. 어차피 숫자가 뭐로 나왔어? 레이시오로 나왔어. 얘들아, 숫자가 레이시오로 나왔다는 뜻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들을 알아서 리사이징을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 친구가 이제 30도가 돼요. 얘는 그럼 2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루트 2가 됩니다. 얘는 선생님이 뭐라고 불리죠? 얘는 특수 삼각형입니다. Special Right Triangle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뭐 Special Right Triangle이라고 한다면 30, 60, 90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도 있겠으나 얘가 조금 더 확실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길이가 똑같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Special Right Triangle 중에 Right Isosceles Triangle이라고 부르거나 Isosceles Right Triangle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막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Right isosceles triangle or isosceles right triangle. I don't care how I'm going to use it, but you just gotta understand I'm talking about 45 and 45 degree.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아주 중요한 놈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시작 들어갑니다. sin 30도가 무엇이죠? sin 30도는 여기 그림을 보니까 30도의 맞은편에 얘가 각도, 눈으로 저놈을 봐. 이 눈동자의 눈으로 저놈을 30도를 보면서 얘를 1 over 2라고 적어주니까 어머 이 자식은 1 over 2네 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데 엄청난 놈이 나옵니다. 이 자식은 코사인 60도랑도 같습니다. 선생님 60도라고요? 60도를 눈동자로 빵 하고 보시고 60도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친구가 제이선트가 되면서 요 제일 긴 놈이 하이파트뉴스야. 하이파트뉴스는 HYP라고 불렸지만 쟤는 항상 긴 놈으로 일정합니다. 알겠죠? 일정해요. 독특한 놈이 떴어. 그럼 선생님 잠깐만. 사인 그럼 60도는 뭐예요? 사인 60도는 뭐죠? 사인 60도는 저 반대편이니까 루트 3 나누기 2인 줄 알았는데 얘는 코사인 30도.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나랑 장난치는 거지 지금? 선생님 나랑 장난치니? 선생님 나랑 지금 장난쳐요? 지금 나랑 장난치나?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우연인가? 자,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사인 45도도 계산해 주는 거야. 사인 45도도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over 루트 2죠. 1 over 루트 2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당연히 이렇게 적으면 또 막 심란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루트 2 over 2라고 적어주시고 얘는 코사인 45도가 된다 이거지. 보입니까? 야, 이 뭐 잠깐만. 뭔 놈의 패턴이 있는 거야 이거? 이건 무슨 패턴 보이냐? 우리 패턴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라면 본디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동물이라 그러니까 그러다. 좀 존재인데 야, 아니 30도랑 60도만 바꾼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이거? 동그라미 칠까? 좋아. 얍. 슉. 아이 슉. 슉. 요 친구도 빠밤빰빰빰 이렇게 딱 이렇게 동그라미 치니까 요 자식들끼리 더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바뀔 수 있나 보다. 뭔 소리냐면 사인 동그라미는 아이고 코사인 세모가 될 수 있나 보다. 언제? 합해서 90도면. 합해서 90도가 되면 그럴 수 있나 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와, 첫 번째 내용이야. 이런 걸 trigonometric identity라고 불러요. trigonometric identity라고 불리는데, 아니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증명 안 해요? 지금은 증명 안 하고 나중에 가면서 계속 증명하면서 보여드리고, 나 지오메트리 시간 때 보여드렸어요, 심지어. 제 지오메트리 인강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두 개의 합이 complementary처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각도가 합이 90도니까 이 자식들을 complementary라고 불리기도 하고 complementary angle theorem이라고도 부르면서 학교 시험에서도 나오고 SAT1에서도 나와요. 이건 SAT1에서도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경시에도 나오고 다 나와. 왜? 사인과 코사인이 바뀔 때의 타이밍은 90도 외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얘가 대표긴 하거든요. 대표긴 한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봐봐. 45도 하면 90도니까 이 자식은 똑같잖아요. 30도랑 여기 30도랑 60도 하면 90도니까 똑같잖아. 60도랑 30도는 똑같다고. 똑같아. 자, 여기까지 우선 적어 놓으시고 제가 탄젠트 30도랑 선생님 그럼 잠깐만 여기 문제에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탄젠트로 왜 계산 안 해요? 탄젠트 지금 적으려고 좀만 기다려 봐봐. 탄젠트 적을게. 자, 탄젠트 적습니다. 탄젠트 30도는 무엇이지요? 탄젠트 30도는 opposite
over adjacent니까 이 자식은 1 over root 3가 되는데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되게 잘 봐라. 1 over 2를 root 3 over 2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선생님 아까 사인 30도 이거 뭐라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고 했었고 요 자식은 코사인 30도 아닌가요? 맞아요. 코사인 30도입니다. 뭐야 이거.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45도는 뭘까요? 탄젠트 45도는 요 자식 빰빰. 이거 1 over 1이잖아. 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탄젠트 45도가 제일 중요해. 사실 그래. 탄젠트 45도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려놓고 야 탄젠트 썸띵이 1이래. 요 각도 좀 알려줄래? 라고 하면 45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아주 스페셜한 놈들이다. 그런데 얘는 1 over root 2라고도 적을 수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1 over root 2라고도 적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 친구도 사인 45도 나누기 코사인 45도다.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저 위에 있는 거는 코사인 45도, 사인 45도라고 적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깨지니까 이 위에서 깨지니까 여기 아름답게 적어주려면 사인 over 코사인으로 적어주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는 거죠. 루트 3이 되는 이유는 탄젠트 60도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에다가 눈동자를 딱 그려놓고 그거에 맞은편에 있는 친구는 루트 3입니다. 그거에 붙어있는 친구는 1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요 친구가 이렇게 빵 하고 뜨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3 나누기 2에서 1 over 2를 이렇게 빠밤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루트 3 over 2는 뭐가 된다 이거야. 얘는 사인 60도가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60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얘네들을 통틀어서 탄젠트 썸띵은 sin over something over cosine something이구나까지도 유도 가능. 이해됨? 여기까지 이해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바로 1번에서 우리 특수한 삼각형 두 가지를 받고 절대로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3대 4대 5가 특수 삼각형인데 그러지 마세요. 특수 삼각형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각도가 스페셜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2번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우리 트리고노메트리 여행을 계속 한번 다녀봅시다. 저는 요 강의가 너무 재밌는 게 이제 트리고노메트리 쪽이 너무 재밌는 게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친구들이라던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가르쳤을 때 파급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엄청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그렇고 뭐 극상위권들도 그렇고 되게 좋아했어. 심지어 중위권 다 좋아했어. 왜? 역사 얘기가 들어가니까 재밌어 하더라고. 역사 얘기를 반드시 안 할 수가 없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2번 문제의 특징을 한번 보자. A랑 B랑 C랑 D가 있어요. A랑 B랑 C랑 D가 있는데 A랑 B랑 다 보니까 좀 이상한 놈들이야. A, B, C를 봤을 때는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레이시오가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봐라 라는 어떤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이시오를 나한테 던져주고 야, 너 그거 무슨 삼각형인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본 상황에서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를 한번 봅니다. A, B, C, D 제가 빌드업을 해놨어요. 문제 자체에서 빌드업을 해놨으니까 하나하나씩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친구는 탄젠트 세타가 1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geometry 문제라고 하죠. 결국에 trigonometry도 뭐 pre-calculus라고 했지만 geometry의 한 부분이니까 삼각함수라고 부르더라도 삼각함수의 trigonometry ratio는 geometry잖아요. geometry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이블링 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하고 있는 정보를 레이블할 수 있니? 그게 핵심이야. 무슨 얘기냐? 너네가 식을 봤어. 식을 봤으면 그 식을 가지고 어떠한 그림으로 변형해서 내가 이것들을 레터들을 추가해서 과연 눈으로만 보고 푸는 게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생각하면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의도된 문제인가 라는 걸 보시는 거야. 내가 아까는 선생님이 1번에서 설명할 때 이 자식은 45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머리가 안 좋아져 가지고 45도라는 사실을 까먹었어. 야, 그럼 안 풀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눈동자를 딱 찍어주시고 눈동자를 찍어준 상태에서 opposite과 adjacent를 표시를 해주는 거지. opposite과 adjacent를 표시를 해주니까 이 자식이 똑같더래. opposite과 adjacent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거를
제발 부탁인데 레터로 적어.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레터로 적어라. K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를 K라고 불렀을 때 상황을 보니까 얘도 K고 얘도 K네. 우리의 형님 누구야? 피타고라스 형님이 등장하셔서 야, 이 자식은 K 루트 2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얘를 1이라고 불러도 되고 1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왜 굳이 K라고 하냐? 얘는 AMC 1012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여기다가 레이블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식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 식에는 레이시오도 포함이 되어 있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주어진 그림을 식으로 바꾸거나 레이시오로 바꾸고 싶어.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 그 훈련이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죠. 자, 난 탄젠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물어봤어. 코사인 세타는 무엇인데? 코사인 세타는 요 놈을 기준으로 제이슨 오버 하이포테니스니까 K over K 루트 2라고 적어주시고 1 over 루트 2라고 적고 루트 2 over 2라고 적으시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나는 요 작업을 했어 라는 걸 느껴야 돼. 요 익스프레션을 진짜 쓸 수 있어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되게 컨셔스하게 그림을 보고 그림을 통한 익스프레션을 썼어 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멀뚱멀뚱 뜨고 그림만 봐요. 문제만 보고 그림만 봐. 식을 못 잡아내.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 지오메트리가 재미가 없어져. 여러분들 AMC 1012급 문제들 볼 때 그림만 보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냐? 없잖아. 근데 그림만 보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몇 개 없거든. 피타고라스, 닮은 꼴, 레이시오, 러브 코사인, 러브 사인. 야, 크게 해봤자 5개밖에 없어. 이 5개를 써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 문제를 풀까라는 거에 막, 야, 이게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보니까 막연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풀이해 줄 때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연습하자 이거지. 알겠지? 자, 사인 세타도 마찬가지야. 사인 세타도 봐봐. 사인 세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사인 세타가 K over 루트 K 루트 2인데요 라고 적어주시고 1 over 루트 2인데 루트 2 over 2인데 라고 적어주시면서 뭘 상상을 하시고 뭐를 인지를 해주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 표현을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이걸 절대 외우지 마. 이걸 못하러 외워. 이게 1이면은 뭐 저게 뭐가 돼가지고 무슨 이게 특수삼각형이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지? 뭐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야, 이렇게 풀면 학교 건 풀리겠지? 근데 경시대회 쪽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문제들을 깔아버리면 레터를 못 쓰지? 그럼 레터를 써야 되는데 나는 레터를 써서 레이시오를 쓰고 싶다니까 표현을 쓰고 싶다니까 표현을 써야 문제가 풀리던가 나발이던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표현을 쓰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선생님 지금 A에서 끊도록 할게요. A에서 끊고 B, C, D 연결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시되 빌드업의 가장 중요한 건 D거든요. 1번, 2번의 D야. 2번의 D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빌드업 되는 과정을 상상하시면서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숫자니까 중요하지 않았지만 표현이 나오면 레터가 나오면 당황한다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 부분까지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서 시간이 꽤 갔기 때문에 저 A까지만 끊어서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